1장, 2장 공부했으니까 125장. 마지막 장이야, 마지막 장. 용비어천가, 용이 하늘을 날랐다. 이게 지금 용이라는 건 임금을 상징한다 그랬지? 125장은 좀 독특해. 뭐가 독특하냐면, 다른 용비어천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짝이 되고요. 이런 대꾸적인 것이 많은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야. 대꾸는 없고,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교훈. 누구한테 교훈을 주냐면 후대 왕들에게. 후대 왕들이 있잖아, 절대적 군주 아니야. 근데 만약에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 여기 나와 있는 경천근민 못하면 너네들 쫓겨날 거야. 이런 걸 뭐라 하냐면 권장한다. 뭘 잘하라고. 잘못하면 혼내겠다. 권계. 후대 왕들에게 권계하고 있는 거야. 잘해라 똑바로. 못하면 벌 받는다. 여기서는 왕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러면서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요게 고사거든. 태강왕 중국의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왕에게 교훈을 남기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125장이다. 근데 우리는 시험 공부하려면 그것 내용은 당연히 해석하고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표기, 중세 문법, 이런 걸 알아야 돼. 알았니?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볼까? 천세, 천년이란 얘기야. 천년, 우희라는 말은 히읗 플러스 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위아래 하는 천년 전에 뭐 이런 얘기. 얘가 몇 체언이거든. 체언 뒤에 히읗이 붙으면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배운 적 있을 거야. 옛날에는 15세기에는 체언 뒤에 히읗이 따라오거나 체언 뒤에 기역도 따라와. 기역 따라오는 거 우리 배웠어. 이거. 남기역 혹은 남기. 여기에 안이 붙어가지고 남간이 된 거야. 똑같은 거야. 이건 나무란 뜻이야. 여기는 전이란 뜻이고, 미리 정하샨.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확인 더 하고 가자. 요 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야. 부사격 조사. 격조사가 애가 있고 여기서처럼 의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알아두면 되겠고, 천년 전에 미리 정하샤. 자, 천년 전에 이 조선의 도읍지는 한양인데, 여기는 한강 위쪽이라, 북쪽이라는 뜻이야. 신라시대 때 스님이 이 한강 북쪽이 좋은 터라 그래서 수도로서 아주 좋다고 얘기한 뒤로, 이제 조선이 건국되면서 여기 서울을 도읍으로 정한 거야. 그러니까 천년 전부터 미리 정해놓은 곳이야. 얼마나 좋은 땅이냐, 수도로서.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자, 우리 정하샨을 안 했는데, 정했다는 건 수도로 지정했다, 그런 얘기야. 천년 전에 벌써 도읍으로 정했대. 그 정하샨을 잠깐 볼게. 정하샨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정하다에서 온 말이지, 그지? 정하다에서 온 말이야. 이게 어간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중요해. 샤가 나왔어. 샤. 됐죠? 플러스 관형사용어미 니은. 왜 샤가 중요하냐면, 이 샤가 주체 높임이야. 주체 높임은 주어 높임이라고 배웠거든. 시라는 게 있어. 주체 높임은 두 가지가 있다. 중세 문법에 주체 높임은 시하고 샤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샤가 나왔지, 그지? 샤가 주체 높임이다. 무슨 높임? 주체 높임. 됐어? 자, 한강 북쪽에, 여기서는 한강 북쪽이라는 얘기는 도읍 한양을 말하는 거야. 조선의 도읍 한양, 한수북에. 자, 한강 북쪽에 나왔네. 자, 여기 봐봐. 한수북에가 나왔잖아.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부사격조사, 여기 나왔던 의하고 똑같은 문법적 이름은 똑같아. 부사격조사야. 부사격조사. 여기는 의를 썼고, 여기는 애를 썼어. 알았니? 자, 그 다음에
누인 계국, 덕을 쌓았다. 어질물 쌓았어. 그래서 나라를 열었다고. 나라를 건국했다, 개국했다. 그냥 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성을 다한다든지 열심히 노력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라를 개국하샤. 또 나왔네. 샤 뭐야? 주체 높임이지. 또 나왔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두 번 나왔네. 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정하샤네 샤. 그다음에 누인 개국하샤. 누가? 주어가. 알았니? 주어를 높이는 거야. 자, 천년 전에 미리 정하신, 누가 정했다. 정하신 분이란 뜻이고, 한강 북쪽에 누인, 나라를 개국하신, 이런 얘기지. 해석은 정하신, 개국하셔. 됐지? 복년은 왕조, 조선왕조의 운명, 그러니까 좋은 거야, 좋은. 복년이, 하늘이 점지해준 그 운명이, 좋은 거지. 복년이 갓없으니이다. 갓없다는 얘기는 끝이 없습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지금 갓없으시 또 나왔지. 자, 주체 높임이 벌써 세 번째 나왔다. 그래서 주체 높임 샤 두 번 나왔고요. 시가 한 번 나왔어. 자, 복년이 끝이 없으실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 천년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에 한양에 누인 계국, 누인 여러 대가 덕을 쌓고 누인 덕을 쌓고 나라를 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조의 운수가 끝이 없을 거다. 영원할 거다. 자, 그러니까 계국이 그냥 된 게 아니야. 왕들이 왕이 되기 전에 덕을 쌓고 뭐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개국했기 때문에 그 왕조의 운수가 영원할 거다. 끝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주체 높임이 세 번 나왔다고 했는데 이 정하시하는 건 정한 사람을 높인 거고 그 다음에 누인 개국을 하셨다는 건 그 전에 왕들이겠지. 그치? 여러 대의 왕. 여기서는 그때 얘기했던 목조, 익조, 도조, 한조, 태조 이런 왕들이 지금 그러면 개국하려면 목조, 익조, 도조, 한조. 요 한조가 이성계 아버지거든.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얘네들이 누인했다고. 누인. 덕을 많이 쌓아서 나라를 열었다. 나라를 열었다는 건 이성계일 수 있겠지. 그지? 누인은 이성계의 조상이고 개국은 이성계야. 그러니까 이성계를 높이니까 하샤라고 나왔잖아. 개국하샤. 그 다음에 끝없으시니다. 니이다. 여기 생략된 건데 이다가 생략됐어. 요 시 주체 높임은 복년이 얘를 높인 거야. 왕조의 운수가 끝이 없으실 거다 라고 얘기한 거지. 아, 생각났다. 신라 말 도선이야. 요건 신라 시대 때 한강 북쪽을 딱 수도로 점찍은 건 신라 시대의 스님 도선이야. 도선. 이 도선 스님이 그렇게 생각 안 나냐? 이 사람 풍수지리설, 지리도참설의 대가지. 어디가 좋은 땅이고 배산임수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그 도선이라는 신라의 승려가 요 한강 북쪽 한양을 딱 보고 야, 도읍으로 굉장히 좋다. 근데 고려도 수도가 개성이고 수도로 정한 적이 없잖아. 근데 조선이 개국하면서 한양을 서울 수도로 잡았단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좋은 명당터에다가 도읍을 정한 거야. 그리고 그냥 나라를 개국한 게 아니라 모기도환 조상들이 열심히 덕을 쌓고 그 다음에 이성계가 나라를 개국하셨으니까 복년 왕조의 운수가 끝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성신이란 말은 성자신손의 약자야. 성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성자, 어진자 임금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손, 그 후손을 말한다. 후대 임금. 성자신손이 이자샤도, 또 샤 나왔어. 이으셔도 존댓말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자, 후손 왕들이, 좋은 왕들이 왕을 이으셔도, 왕조를 이어가셔도 지킬 게 있어. 뭔데? 경천근민해야 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지켜야 되는 규칙이야. 후손 왕들이 꼭 지켜야 되는 게 뭐야?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 이게 왕이 할 일이잖아. 이걸 만약에 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거는 규칙이니까 꼭 해야 되는 거니까 본분이니까 경천금미 하샤자라고 나왔네. 자, 그럼 여기 또 뭐가 나왔어? 주체높임. 주체높임 지금 5번째 나왔어. 더욱 굳으시리이다. 여긴 생략 안 했네. 앞에서 생략했는데 굳을 것입니다. 뭐가 굳어? 경천금민 해야지. 복년 왕조의 왕조가 점점 단단해질 거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나라가 튼튼해질 거다. 흔들리지 않을 거다. 어떻게 하면? 후대 왕들이 경천근면하면 안 하면 꽝이지. 그거 해라는 얘기잖아. 반드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또 샤가 나왔는데 여기에 니자샤도는 성신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높인 거고 하시오 경천근민 누가 하는 거야? 성신이 둘 다 성신 후대 왕들을 높여준 거야. 이해됐냐? 주어가 이거기 때문에 이걸 높인 거야. 주체 높임이야. 주체 높임 선어번 어미가 지금 5번째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닝금하. 잠깐만 하나 더 할게. 자, 이건 중요하니까 할 거야. 자, 요거부터 할까? 니자샤도부터 할게. 니자샤도는 닛다에서 온 말이야. 이해됐어? 닛다가 어간이란 말이야. 플러스 아는 매개모음이고 샤가 나와야 되겠지. 미안하다. 시가 나와야지. 자, 시가 나와야 돼. 시가 나오고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시도 하면 안 되니까 여기 아가 나와야 돼. 요 아하고 시하고의 이와 아가 합쳐서 샤가 된 거야. 알았지? 그래서 형태소 분석하면 자, 요거는 이어가다 옛날 표기로 닛다에서 왔으니까 어가는 닛. 그 다음에 아래아 쓰여 있는 얘는 매개모음이니까 필요하면 들어가는 거고 없을 때도 있어. 여기선 필요하니까 니자가 되겠지. 이어 적으면 니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시가 주체도 분선어 발음인데 이 시 다음에는 이렇게 모음이 와야 되는 거야. 샤는 모음을 포함한 거고. 됐지? 분석할 때는 시야도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니자 샤도를 분석한 거야. 자, 그 다음에 하샤자라고 나왔지. 하샤자 나왔지. 여기 경천근민 하샤자. 자, 하샤자는 하다에서 온 말이지. 어간이 하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선어원어미 샤가 나왔고요. 왜 샤가 나왔을까? 뒤에 자음이 오잖아. 아가 오는 게 아니라 자음이 오잖아. 자음 뭐가 오는데 반침이 오잖아. 그러니까 샤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처럼 이 뒤에 모음이 나오잖아. 그럼 두 개 합쳐서 샤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모양을 언제는 시를 쓰고 언제는 샤를 쓰냐? 이 뒤에 모음이 오면 시를 쓰는 거야. 합쳐서 샤가 된 거야. 하지만 뒤에 이런 반침 같은 자음이 오면 합치는 게 아니라 그냥 샤를 쓰는 거야. 이해됐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주체 높임을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니자샤도는 이렇게 시 플러스 시란 말. 선어말 어미가 시. 왜 나왔어? 뒤에 모음 아가 오기 때문에 시라고 쓴 거고요. 합치면 샤가 된 거고 샤 표기한 거고 니자라고 쓴 거는 이어적기란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맨 마지막에 더욱 구두시리이다. 구두시리다를 분석할게. 구두시리다는 굳다에서 온 말이지. 딱딱하게 굳다. 맞죠? 그 다음에 매개모음 의가 나오고 시가 나서 이거 시. 그 다음에 리가 나와야지. 리는 사실은 리라는 말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헷갈리지 조금. 다시 좀 분명하게 띄어서 내가 다시 적어줄게. 자, 이렇게 리가 나오고요. 됐지? 플러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가 나오고요. 플러스 다가 나와서 구두시리다가 된 거야. 이때 잘 들어. 얘는 당연히 주체 높임이겠지. 이상한 게 나왔어. 뭐가 나왔냐면 얘가 나왔잖아. 얘는 뭘까요? 얘는 있잖아.
위에 거 시샤는 주체 높임이지만 얘는 상대 높임이야. 상대 높임. 상대 높임 선, 어, 말, 어미.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얘가 나올 거란 말이야. 다 주체인데 얘만 상대니까. 상대 높임 선, 어, 말, 어미다. 상대 높임의 선, 어, 말, 어미는 뭐가 있냐면 이하고 it밖에 없어. 요 두 가지는 상대 높임이야. 상대 높임. 상대에 따라서 높임을 높였다, 낮췄다는 거야. 여기 높이니까 이가 나온 거지. 얘는 상대 높임 선어만 나옵니다. 까먹지 마. 어? 이렇게 해서 붓다에서 온 말이니까 어가는 굿이고, 그 다음에 매개모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구드가 되는 이유가 매개모음 그때 들어가는 거지.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만 나오미, 니는 그럴 거다 추측. 그 다음에 이는 상대 높임 선어만 나오미, 이거는 어말어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분석할 수 있어. 자, 그럼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자, 뭐가 나왔냐면 성신 후대 왕들이 왕위를 이어가더라도 경청근민하여야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더욱 기초가 튼튼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질 거다.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 경청근민하라고. 반드시. 이해됐지? 후손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당부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임금하, 이거는 혹격조사라고 해서 누군가를 부르는 거야. 임금하, 이 하가 혹격조사. 누구누구야? 철수야! 하랑 똑같은 거야. 임금하, 높여야지, 당연히 임금이니까. 임금하, 알아쇼소, 아십시오라는 얘기. 임금이시여, 아소서, 아십시오. 뭔데요? 그러면서 드디어 나온 게 고사지요. 자, 태강왕에 관련된 중국 고사가 있었어. 이 맨 마지막 줄이 바로 중국 고사와 관련된 거야. 잘 들어봅시다. 임금님이시여 아소서. 알아야 합니다. 낙수에 산행은 사냥을 말하는 거야. 낙수에 산행가 있어라고 나왔네. 낙수에 사냥하러 가 있다가, 자, 누가 사냥 갔을까? 아까 태강왕이라고 그랬지. 태강왕이 왕이야. 태강왕이 주체야. 낙수라는 곳에 가서 사냥을 하러 간 거야. 가 있어. 있다가, 자, 왕이 경청근민 안 하고 어디 간 거지? 사냥하러 갔잖아. 놀러 갔잖아. 그리고 안 돌아온단 말이야. 그랬더니 태강왕의 할아버지가 이놈이 왕인데 왕 노릇을 못하네. 경청근민 하라 그랬는데 경청근민 안 하고 띵까띵까 사냥하러 돌아다니네. 이놈은 왕의 자격도 없어. 그래서 태강왕의 할아버지인 우왕이 할아버지는 우왕이야. 우왕이 태강왕을 왕에서 쫓아내버렸어. 할아버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지. 이거 설의법이야. 할아버지라도 그건 용서 안 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하나라, 여기 하나라야. 하나라 태광왕이 경청근민 안 하고 제대로 왕노릇 안 하고 저기 낙수에 가가지고 사냥이나 하고 있으니까 안 돌아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나라 우왕이 태강왕을 왕에서 쫓아냈다. 믿으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건 강조하는 거야. 믿지 마라. 할아버지라도 임금이 제대로 안 하면 쫓아내버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권계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는 경청근민 하라고 권계 혹은 임금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권계, 이게 내용이란 말이야. 알겠지? 낙수는 중국 황하, 알지? 황하? 그쪽에 있는 사냥터였고 산행은 사냥이고요. 사냥하러 갔단 말이야. 그리고 오질 않으니까 하나라 우왕 할아버지가 야 태강왕이 어디 갔냐 사냥 갔어. 근데 뭐라고 돌아오지 않네. 왕 자격이 없는 놈일세. 그래서 왕에서 쫓아내 버렸다. 그러니까 아무리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경청근민 안 하고 사냥 가서 놀러 가고 제대로 임금의 본분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거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즉 할아버지라도 쫓아낸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25장이야. 그러면 후대의 왕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뭐라고? 임금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해야 된다. 여기서는 경청근민
안 하면 너네들 쫓겨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거 잠깐 복습으로 다시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샤를 배웠어. 주체높임 선어말어미가 5번, 6번 막 나오니까 잘 알아도 여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야도 나오고 샤도 나오죠. 그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시도 나오지만 상대 높임, 이게 제일 중요하지. 여기에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야. 그리고 이거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 더 있다. 예. 요거 들어가면 여기 있잖아. 어디? 여기 있잖아. 믿으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지요. 그래서 상대 높임 여기 또 한 번 나왔군요. 자, 그래서 시하고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시하고 샤가 있는데 얘는 뒤에 자음이 나오는 거고 여기 시는 뒤에 모음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보통 아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얘하고 얘가 합쳐지면서 샤가 된다. 자음이 나오면 그대로 샤를 쓴다. 얘는 지금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다.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앞에 있는 애가 선어말어미란 뜻이야. 주체를 높이는, 행위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다. 시샤. 저거 알아두고요. 여기처럼 요거는 상대 높임이라고 했으니까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그러니까 맨날 물어보는 게 저기다 밑줄 쳐놓고 어디 이렇게 밑줄 친단 말이야. 이렇게 샥 이렇게 막 밑줄 쳐. 이렇게 해갖고 이 중에서 다른 것은 그럼 좀 쳐줘야지. 그럼 상대 나머지 다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라고 한다. 자, 하나라 태강왕이 쫓겨났고 할아버지인 우왕이 손자인 태강왕을 쫓아낸 고사가 있다. 예, 고사 있어요. 교훈적입니까? 네, 교훈적. 누구한테? 여기 성자신선, 성신한테 교훈적이지. 제대로 경청근민 안 하면 쫓겨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아주 유명한 옛날 이야기야. 있었던 실제로. 하나라 우왕 손자 태강왕이 할아버지의 덕만 믿고 덕을 여기서 쓴다면 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다 용서해 줄 거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 안 하지요. 사냥 가가지고 돌아오지도 않고 왕으로서 할 일을 하지 않고 경성근명 안 하고 있는 놈, 내 손자지만 너는 왕의 자격이 없어. 그래서 쫓아냈던 하나라 우왕 할아버지에 관련된 고사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란 말이지. 이걸 통해서 권계하고 있다. 무슨 권계? 후왕에 대한 권계. 똑바로 임금 노릇해라라는 얘기야.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알았니? 자, 그래서 폐위시켜버렸어. 왕에서 쫓아내버렸단 말이야. 태강왕은 졸지에 할아버지한테 쫓겨나고 왕의 자리에서도 물러난 얘기다. 믿으니까의 잇도 역시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 알았지? 요거 두 개 이해하고 두 개가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다. 여기 125장이었어.